여러분의 혈관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복숭아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을 폭발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과일 섭취 조합과 건강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숭아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은 그룹에서 혈당 상승폭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 9명이 모르고 계십니다. 충격적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올바르게 먹으면 여름철 혈관 건강, 장 건강, 피부 탄력, 간 해독,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복숭아 하나로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는 대부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첫째, 복숭아가 우리 혈관을 어떻게 청소하고 혈전까지 예방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과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황금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이 우리 세포와 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수면까지 도와주는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복숭아를 드시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복숭아가 왜 여름철 혈관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만 되면 손발이 잘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 몸속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름철에는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장아찌, 젓갈.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반찬 대부분이 나트륨이 높습니다. 국내 질병관리기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10명 중 7명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왜 위험할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나트륨이 몸속에 많이 쌓이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 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팽창하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 벽을 계속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칼륨이 올라가면 나트륨이 내려갑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우리 신장에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도관에 끼인 물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에 바로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숭아 중간 크기 1개에 칼륨이 약 280mg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바나나 반 개에 들어있는 칼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달리 복숭아는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복숭아에는 천연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전 예방을 위해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주요 성분과 비슷한 물질이 복숭아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약처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국내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천연 살리실산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소판 응집 지표가 약 18%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혈관이 막히는 것,
혈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복숭아 하나가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이보다 좋은 여름 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내 고혈압 학회에서도 고혈압 환자에게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가장 구하기 쉽고 맛도 좋은 과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충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돈 한 푼 아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것, 우리 세대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복숭아의 칼륨이 혈관을 어떻게 청소하고 천연 살리실산이 혈전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숭아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과 반대로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황금궁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한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복숭아를 고당분 가공식품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케이크,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복숭아 자체에도 천연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복숭아 1개에 약 13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을 더할 때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자동차 브레이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합니다. 천천히 달리면 부드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국내 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의 약 38%가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혈당 스파이크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복숭아를 드실 때는 절대 달콤한 간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복숭아 단독으로 드시거나 잠시 후 알려드릴 황금궁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기름진 고기를 먹고 바로 복숭아를 드시지 마세요. 삼겹살, 갈비, 보쌈,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복숭아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기산이 고기 속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덩어리가 지듯이 위 속에서 고기 단백질이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위장 연동 운동 자체가 느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뭉친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복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국내 한의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고기를 먹은 직후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 그룹에서 소화 불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1.8배 높았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고 복숭아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아주 찬 음료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여름이면 시원한 냉수와 함께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장을 따뜻한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공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여기에 복숭아까지 더해지면 장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을 때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상온의 보리차나 따뜻한 녹차도 괜찮습니다. 장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복숭아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한 조합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당분 가공식품, 기름진 고기 직후, 아주 찬 음료.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복숭아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황금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름입니다. 여기에 복숭아의 비타민C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비타민C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기름이 상하지 않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해외 의과대학 공중보건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그룹이 따로 섭취하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3% 낮았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숭아를 한 입 크기로 썰고 아몬드 10알이나 호두 5알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잘 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복숭아에는 식이섬유와 펙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장에서 젤리처럼 부드러운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동시에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발효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약 2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당 요거트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같은 채소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5% 이하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형태를 바꿔서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혈액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약 19%가 빈혈 상태입니다. 비싼 철분제를 드시지 않아도 복숭아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철분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 3가지와 황금궁합 3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이제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이 우리 세포와 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예전보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진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 햇볕을 조금만 쬐어도 김이나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세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사과처럼 산화시키는 겁니다. 국내 의과대학 노화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체내 활성산소 생성량이 30대에 비해 약 2.7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은 거의 3배로 커지는데 소방차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부에는 주름과 기미가 생기고 혈관에는 염증이 쌓이고 면역세포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복숭아에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폴리페놀입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비타민C의 진짜 힘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자기 자신이 대신 산화됩니다. 마치 방패처럼 우리 세포 앞에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숭아에서 더 주목해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도 보호해줍니다. 마치 군인이 성벽을 지키듯이 세포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차단합니다. 국내 식품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복숭아, 특히 껍질 부분에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털이 있는 복숭아 껍질이 불편하신 분은 흐르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가볍게 문질러 씻으시면 털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숭아가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의 공장과 같습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기계가 고장나듯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술자리도 잦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게 되니까 간에 부담이 큽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복숭아 속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돕고 간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모임에서 술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다음날 아침에 복숭아를 하나 드시거나 복숭아즙을 한 잔 마시면 두통과 속 더부룩함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항산화 효과와 간 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칼륨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살리실산으로 혈전을 예방하고 비타민C와 폴리페놀로 세포를 보호하고 유기산으로 간을 도와주는 복숭아. 정말 대단한 과일이죠.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째,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느냐?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1개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 개로 줄이세요. 과일도 과하면 당분이 부담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소화 효소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에 유기산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숭아씨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씨 안쪽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끔 복숭아씨를 약처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이 실수로 씨를 깨물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넷째, 복숭아 보관법입니다. 아직 단단한 복숭아는 상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시면 자연스럽게 익습니다. 꼭지 부분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다 익은 복숭아는 우리 집 비닐봉투에 넣지 마시고 키친타올로 하나씩 감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비닐에 넣으면 수분이 차서 빨리 물러집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사흘에서 나흘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깐 하나 더요. 복숭아를 말려서 차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름철 복숭아가 많이 나올 때 한꺼번에 사서 얇게 썰어 말려두세요. 말린 복숭아를 따뜻한 물에 넣고 우려 마시면 여름철 냉방병 예방에 좋고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전구 물질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복숭아차 한 잔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수면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취침 전 따뜻한 과일차를 마시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약 21%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만드는 것도 쉽고 건강에도 좋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살리실산은 혈전 예방에도 보조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둘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고당분 가공식품, 기름진 고기 직후, 아주 찬 음료. 이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복숭아가 독이 됩니다. 반대로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녹색 잎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복숭아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잡아 세포를 보호하고 유기산은 간 해독을 돕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2배입니다. 넷째, 하루 1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는 절대 먹지 마시고 말려서 차로 만들면 수면까지 도와주는 사계절 건강 음료가 됩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그냥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 우리 피부, 우리 장, 우리 간, 우리 수면까지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건강식품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한 봉지 사다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복숭아 1개로 건강을 지켜봅시다.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